작은 부동산 중개소. 컴퓨터 모니터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20% 하락, 30% 하락, 마이너스 40%. 한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또 다른 남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절망, 분노, 후회.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한 여자만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잔잔한 미소를 띤 채로 마치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그녀만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일주일 전 가을. 한지우는 언제나처럼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르릉거리며 겨우 시동이 걸렸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라디오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춘 사이 지우는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메모했다. 수첩에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오전 9시 작은 부동산 중개소. 행복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바른 채로 걸려 있었다. 지우가 사무실 문을 열자 사장 박종수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웃고 있었다. 어이구, 우리 지우 씨 왔네. 오늘도 그 고물차 타고 왔어? 박종수가 비아냥거렸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먼지가 쌓인 책상, 금이 간 머그컵, 3년째 쓰는 볼펜. 모든 것이 평범했다. 아니, 평범이하였다. 10시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영이 들어왔다. 그의 손목에는 눈부신 명품 시계가 빛났다. 박 사장, 봤어요? 어제 내가 말한 그 코인? 강태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박종수가 벌떡 일어나 그를 맞았다. 맞죠, 봤어요. 강 사장님 정보는 역시 믿을만해요. 이번 주에만 1,000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 강태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종수도 질세라 끼어들었다. 저도 700 벌었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두 남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좋아했다. 지우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때 강태영의 시선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지우 씨도 있네? 지우 씨는 투자 안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코인에 대해 잘 모릅니다. 아이고, 그럼 공부 좀 하지. 요즘 누가 월급만 받고 살아요? 강태영이 허허 웃었다. 박종수도 거들었다. 지우 씨는 워낙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라. 돈도 없으니까 투자할 게 없겠지만. 두 남자가 낄낄거렸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책상 밑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지우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데우고 있었다. 신입 이수진이 다가왔다.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뭔데? 요즘 다들 코인 얘기하잖아요.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우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글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요? 다들 돈을 벌고 있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 수는 없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후 내내 박종수와 강태영은 코인 얘기로 정신이 없었다. 이 코인이 곧 10배 갈 거래요. 저는 벌써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일을 했다. 부동산 계약서를 정리하고 고객 전화를 받고 매물을 확인했다. 평범한 중개인의 하루였다. 하지만 퇴근 무렵 그녀의 가방 속 작은 수첩에는 오늘도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사흘이 지났다. 부동산 중개소는 완전히 코인 거래소로 변해 있었다. 박종수는 부동산 일은 뒷전이었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차트를 확인했다. 올랐다. 또 올랐어. 그가 또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강태영은 거의 매일 중개소에 들렀다. 부동산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박종수와 투자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박 사장, 이번엔 이 코인 어때요? 유튜브에서 곧 대박 난다던데. 좋죠. 저도 이미 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들떠 있었다. 그날도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고객과 통화를 하고 매물 사진을 정리하고 계약서를 검토했다. 그때 강태영이 지우 쪽을 힐끔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 아직도 투자 안 해요? 이러다 진짜 평생 가난하게 살겠어요. 박종수가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기회는 지금인데 말이죠. 뭐,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지우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남자를 바라봤다. 박 사장님, 강 사장님, 혹시 너무 과하게 투자하신 건 아니신지요? 지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강태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과하다고? 요즘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듯해요. 하하. 강태영이 크게 웃었다. 지우 씨, 그게 바로 초보 마인드예요. 오를 때 사야 더 오르는 거라고요. 박종수도 고개를 저었다. 지우 씨는 너무 겁이 많아. 그러니까 평생 월급쟁이로 사는 거지.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지우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강태영이 손을 내저었다.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왈가왈부하지 마요. 우리는 전문가들 유튜브 보고 공부했다고요.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점심시간 수진이 다가왔다. 선배님, 저도 코인 좀 사볼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가 도시락을 먹다 말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아, 넌 하지 마. 왜요? 다들 돈 버는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요? 지우가 잠시 망설였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줘.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선배님. 그날 오후 실제로 고객이 한 명 왔다. 젊은 부부였다. 신혼집을 알아보러 온 것이었다. 박종수는 귀찮다는 듯 대충 응대했다. 저기 컴퓨터에 매물 있으니까 알아서 보세요. 지우 씨, 손님 좀 봐줘. 그는 다시 코인 차트로 시선을 돌렸다. 지우가 부부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저희 예산이 많지 않아서요. 2억 5천 정도인데. 남편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지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좋은 매물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1시간 후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지우가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그때 박종수가 혀를 찼다. 즉, 2억 5천짜리 하나 계약한다고 중개 수수료가 뭐가 되겠어. 나는 코인으로 10분 만에 100만 원 벌었는데.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퇴근길 그녀는 차 안에서 다시 수첩을 펼쳤다.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를 계산했다. 그래프가 그려졌다. 복잡한 수식이 적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 하나가 적혔다. D-3. 지우는 긴 한숨을 쉬었다. 이제 곧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창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장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영이 급하게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박 사장, 이상한데요? 저도 봤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박종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일시적인 조정 아닐까요? 강태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조정은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박종수가 자신을 안심시키듯 말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조용히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사장님, 강 사장님. 뭐야, 지금 바빠. 박종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강태영이 휙 돌아봤다. 뭐라고? 지금 팔면 손해가 얼만데. 지금 손해가 작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해. 강태영이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차트 한번 제대로 본 적이나 있어? 박종수도 거들었다. 지우 씨, 투자는 배짱이야, 배짱. 이럴 때 팔면 바보지.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두 남자를 향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강태영은 돌아가지 않았다. 박종수와 함께 모니터 앞에 붙어서 시장을 지켜봤다. 좀 올랐어. 회복하는 것 봐. 다행이다. 진짜 시겁했네. 두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후 2시 시장이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게 무슨 일이야? 강태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박종수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급하게 매도 주문을 넣으려 했다. 안 돼, 안 팔려. 거래량이 너무 많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 선배님,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지우가 수진을 바라봤다. 너는 안 샀지? 네, 선배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서. 잘했어. 지우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후 내내 중개소는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영은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했다. 여보, 아니야. 괜찮아. 곧 회복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박종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만 노려봤다. 제발, 제발 올라라.
하지만 숫자는 계속해서 내려갔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퇴근 시간이 되었다. 강태영은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이 날아갔어. 박종수도 상태가 비슷했다. 나는 2,500. 지우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문을 나서려는데 강태영이 불쑥 물었다. 지우 씨는 어떻게 알았어? 지우가 걸음을 멈췄다. 뭐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냥 패턴이 보였어요. 패턴? 네. 급등 후에는 반드시 급락이 옵니다. 언제나 그래왔어요. 강태영이 비웃듯 말했다. 패턴? 그런 걸로 예측할 수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 그리고 이틀 후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틀 후 월요일 아침 작은 부동산 중개소 컴퓨터 모니터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20% 하락, 30% 하락, 마이너스 40%. 강태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박종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코인을 모두 샀는데 지우는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강태영은 결국 돌아갔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박종수는 책상에 엎드려 신음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지우의 책상 근처로 왔다. 그때 지우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이 그것을 주우려다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수첩에는 정교한 차트 분석이 빼곡했다. 복잡한 수식들, 정확한 날짜와 예측 가격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상 하락폭 마이너스 45%, 실제 하락폭과 거의 일치했다. 선배님, 이게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지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었다. 선배님, 혹시 전문가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아주 오래전 일이야.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투자 분석 일을 했어. 2005년 전까지. 2005년이면 그때 금융위기 아니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응, 나는 그 위기를 예측했어. 정확하게 6달 전에 알았지. 시장이 무너질 거라는 걸. 지우가 쓰게 웃었다.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했어. 지금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큰 위기가 온다고. 그런데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아니,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계속 투자했고 고객들에게도 계속 권유했어. 그리고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어. 나를 찾아와서 울부짖었지. 왜 막지 않았냐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난 이야기했어. 6달 전에. 그 누구도 듣지 않았을 뿐이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다시는 남의 돈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지. 지우가 수첩을 덮었다. 그날 저녁
강태영이 다시 중개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품 시계도 고급 옷도 없었다. 풀어헤친 넥타이와 헝클어진 머리. 폐인 같았다. 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지우 씨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우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집도 처분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강태영의 목소리가 끊겼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봉투를 꺼내 강태영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제가 강 사장님 명의로 소액 투자해 둔 게 있었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 전 시장이 오를 때 정리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500 정도 될 거예요. 강태영의 눈이 커졌다. 왜 저한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틀렸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 예측을 믿어줬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강태영은 봉투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 투자는 남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석 달 후, 작은 카페 한편,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이야기라는 제목의 블로그였다. 수진이 옆에서 댓글을 확인하며 말했다. 선배님, 구독자가 1,000명 넘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우가 미소 지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박종수와 강태영이 들어왔다. 예전의 허세는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내용 준비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종수 씨와 태영 씨.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와 강태영은 이제 지우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 함께 투자 교육을 하고 있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다. 진짜 전문가는 자랑하지 않는다. 묵묵히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함께 살아남는다.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